오늘은 이 텅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신다면서 그 텅잉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텅잉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은 이제 기능적으로 뭐 입을 뭐 어떻게 하고 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텅잉을 매 음마다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같은 음이 계속될 때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만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어떤 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꽤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배운 것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처음에는 텅잉을 안 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텅잉을 안 하는 거죠. 텅잉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같은 음이 이제 두 번 되풀이 될 때, 그럼 따단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만 텅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 음을 다 텅잉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음악에 글쎄요, 물론 뭐 원칙이 있겠죠. 어떤 법칙은 있습니다. 뭐 예컨대 4분의 4박자에는 이 4분음표가 4개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게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 텅잉 같은 이런 어떤 그 연주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이란 게 있을까요? 저는 그 원칙, 물론 뭐 지배적인 어떤 원칙은 있겠죠. 그런데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중음악, 우리 뭐 트로트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텅잉은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되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음이 되풀이 될 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특별한 부분에 뭐 강조나 뭐 어떤 뭘 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만 하고,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텅잉을 안 하는 것이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연주 이제 기교가 좀 생기고 이러니까 텅잉을 해야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게 아니라 텅잉을 해서 뭔가 좀 더 엣지 있게 연주를 엣지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티큘레이션이 또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나의 프레이즈가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이제 뭐 책을 읽는 걸로 말하면 끊어읽기라고 할까요? 뭐 그런 비슷한 것, 글 쓸 때 말하면 띄어쓰기 같은 것, 그런 어떤 용도의 텅잉, 아티큘레이션,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고급 수준에서는 이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중음악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텅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텅잉을 딱딱하면 좀 딱딱하죠. 그런데 그 발라드처럼 이렇게 막 부드럽고 곱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에서는 굳이 이 매음을 텅잉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악보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악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만약에 이게 이제 클래식의 원칙이라면 이 하나하나에 다 텅잉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악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음줄이 있죠. 그러면 이 첫 음에 텅잉을 하고 이 이음줄 속에 있는 것들은 텅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이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음줄이 여기까지 있고 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여기서 텅잉을 하고
그다음 이 안에는 텅잉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쉽게 텅잉을 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을 구분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대중음악 하는데 뭐 이런 게 필요하냐?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하고 싶어요. 그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이제 그 어떤 기교 면에서 좀 더 나은 엣지 있는 연주를 위한 텅잉, 그것은 이제 그 후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텅잉 없이 그냥 쭉 연주를 하되 같은 음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조건 텅잉을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음이 나와도 텅잉을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그게 기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뭐 딱 무슨 법칙처럼 이런 성행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리듬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텅잉 이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잠깐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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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텅잉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연주를 원래는 텅잉을 뒷부분에 따따 하는 뒷부분에 이제 텅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주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텅잉을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텅잉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엣지가 없죠. 제가 텅잉을 안 하니까 연주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약간 스윙 리듬, 그러니까 앞에 길고 뒷부분이 짧은 딴따 딴따 이렇게 할 때 뒤에다 텅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이제 그러니까 텅잉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가요나 보통곡에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같은 음에서도 텅잉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음을 되풀이 하는 데서도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은 같은 음이 되풀이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라는 곡인데 도레시시솔미 이렇게 돼 있는데 도레시시를 텅잉을 하면 이렇게 되지만 이걸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텅잉을 안 하고 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효과를 이제 노리는 겁니다. 이게 테너곡인데 알토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으니까 텅잉이란 것이 뭐 꼭 어디서 하고 저기서 하고 뭐 물론 스윙 리듬에서 딴따 할 때는 뒤에 후투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텅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난 김에 텅잉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좀 강하게 텅잉을 할 땐 투, 그 다음에 좀 부드럽게 할 땐 두, 아주 부드럽게 한 루 이렇게. 그러니까 투투 이렇게 하든지 두두 혀를
아니면 또 루루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뭐 이거 잘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해보면은요. 투투라고 하고요. 그다음 두두, 그다음 루루.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들으시기에 좀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텅잉을 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막 거기에 신경을 써서 이 탁탁 끊어지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스타카토는 이제 끊어지게 해야 되고 레가토는 길게 이렇게 쭉쭉 다음으로 이어지게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카토는 이렇게 스타카토 탁탁 끊어지고요. 레가토는 이렇게 텅잉을 하지만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면 대중가요도 여러 음의 텅잉을 해도 음악이 탁탁 끊어지고 딱딱해지지 않는데 그게 이제 탁탁 끊어지니까 자꾸 딱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레가토로 하는 연주하는 것을 좀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늘 피아노를 배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피아노를 배우는 이유는 색소폰을 더 잘 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배웁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아노가 어떤 그 음악의 기본적인 악기 아닙니까? 뭐 기본이라는 것이 쉽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바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코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피아노를 배웠는데 아직은 뭐 그게 색소폰 연주에 뭐 그렇게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못 갔는데 한 가지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레가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음악이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사실은 그걸 말로는 다 이해를 하는데 아니 그럼 다 이어지지 누가 끊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레가토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피아노 하면서 보니까 이 레가토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피아노는 건반을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고 떼면은 소리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음이 안 끊어지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색소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이어지기가 피아노보다는 쉽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시도가 이제 들컹거리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시차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시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물론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과장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렇진 않아도 거기서 뭔가 들컹거리는 게 있죠. 이게 이제 레가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텅잉을 안 하고 그냥 불면 레가토가 되겠죠.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음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불 때는 그게 별로 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텅잉을 할 때 끊어지는 것,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텅잉도 하면서 음도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연주가 더욱더 좀 고급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텅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충분치는 않습니다. 뭐 그리고 저도 제 경험만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텅잉이란 게 뭐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일도 양단의 뭐 두 가지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대중가요에서는 기본적으로 텅잉을 하지 않고 같은 음이 나올 때만 텅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연주 기량이
올라갔을 때 뭔가 이제 기교적인 측면에서 리듬 예컨대 뭐 스윙 리듬을 하면서 뒤에 강세를 둘 딴따 딴따 이렇게 갈 때 뒤에 터닝을 한다든가 또 그 이렇게 따단따라고 하는 그런 리듬이 있을 때 앞에 터닝을 해주면 투훗 투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엣지도 있고요. 그런 때 이제 터닝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티큘레이션 그 적절하게 터닝을 하는 부분 안 하는 부분 이렇게 섞어서 하면은 훨씬 더 연주가 좀 고급스러워진다. 그런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잘못된 부분에 터닝을 또 하면 연주가 또 오히려 좀 이상해져요.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때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뭐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게 전화 주신 분들에게 제가 터닝에 관해서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